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심층 분석 시간에 함께해 주신 투자자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네, 우주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맞아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 귀 기울이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기업이 요즘 정말 뜨거운 기업이잖아요. 네, 바로 로켓랩입니다. 제가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팩트셋 데이터부터 오, 팩트스까지 보셨군요. 네, 그리고 기업 주주 서한이랑 컨퍼런스 콜 원문까지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교차 검증까지 철저하게 하신 자료네요. 그렇죠. 이 알짜배기 자료들을 바탕으로 로켓랩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주라는 미지의 영역이 이제는 막연한 꿈이 아니죠. 철저하게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비즈니스가 된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흥미로운 전환의 중심에 있는 기업을 여러분과 분석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구조의 변화를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할 타임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아, 발표 시점이요? 네, 이번 실적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026년 2월 26일 장 마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 마감 후라는 컨텍스트를 알아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실적 발표 직후 애프터마켓이랑 다음날 정규장에서 벌어진 시장 반응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상당히 격렬했죠, 반응이. 그러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4분기 실적 지표를 시장의 예상치, 즉 팩트셋 컨센서스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출부터 볼까요? 네, 매출이 이번 4분기에 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 시장 예상치였던 1억 7,700만 달러를 상회한 수치예요. 확실히 비트를 했네요. 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6%나 증가했습니다. 외형 성장이 정말 견고하네요. 근데 사실 매출 규모가 커진 것도 긍정적이지만 네, 그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력이나 운영 효율성 지표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익이 남느냐의 문제니까요. 주당 순이익 EPS를 보면 마이너스 0.09달러였습니다. 당초 월가 예상치가 마이너스 0.10달러였죠.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손실폭을 줄인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정 EDBITDA를 봐야 합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조정 EDBITDA 수치가 마이너스 1,737만 달러였습니다. 시장 우려가 꽤 컸는데 예상치가 마이너스 2,500만 달러였거든요. 아, 2,500만 달러 적자를 예상했는데 1,737만 달러 적자로 막은 거군요. 네, 방어력이 훨씬 좋았던 셈이죠. 인프라 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우주산업 특성상 이 정도 마진 방어는 꽤 의미가 큽니다. 저도 그 지표를 유심히 봤는데요. 여전히 적자 구간이긴 하지만 현금 연소율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더라고요. 네, 내실을 다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미래에 대한 가시성입니다. 가시성이요? 수익성 지표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셔야 할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수주 잔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로켓랩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73%나 폭증했어요. 네, 무려 1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8억 달러가 넘어가다니 정말 놀라운 숫자죠? 저도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운 좋게 계약 몇 개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업 구조 자체가 시장에서 완전히 신뢰를 얻은 겁니다.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다고 봐야죠. 네, 향후 발생할 매출이 장부에 어느 정도 예약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거시경제가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을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월가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게 엄청난 프리미엄 요소가 되거든요. 현금 흐름에 댐을 구축한 셈이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역대급 매출과 18억 5천만 달러라는 수주 잔고를 만들었을까요? 찐 성장 동력을 뜯어볼 필요가 있죠. 일단 그들의 뿌리인 발사 서비스 부문을 보죠. 4분기에만 무려 7회의 롯데 발사가 있었습니다. 한 분기에 7번이요? 네, 전분기 대비 85%나 증가했어요. 날짜로 환산해 보면 대략 11일에서 13일마다 쏜 겁니다. 와, 11일마다 우주로 로켓을 보낸 거네요. 우주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이건 혁명적인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발사체 쏘는 게 국가적 이벤트였는데 말이죠. 이제는 일상적이고 신뢰성 높은 상업 서비스로 안착한 거죠. 심지어 이 7회 발사 중에 헤스트 미션 1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 헤스트 미션이요. 미국의 국가 안보랑 관련된 극초음속 비행 테스트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일반 소형 위성 발사보다 마진율이 훨씬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기술적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고요. 방위산업 쪽에서 확고한 트랙 레코드를 쌓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발사 서비스만 볼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발사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우주 시스템 부문을 봐야죠. 위성 자체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즈니스요? 네, 이 부문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이번 분기 가장 큰 모멘텀이 바로 미국 우주개발국 SDA와 체결한 계약이었습니다. 8억 1,600만 달러 규모 계약 말씀이시죠? 로켓랩 창사 이래 최대 단일 계약이라고 떠들썩했잖아요. 맞습니다. 18기의 미사일 경고 및 추적 위성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거였죠. 와, 18기나요? 이게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랑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업인데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전에는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전통적인 거대 기업들이 독식하던 영역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는 뉴스페이스 기업들에게 핵심 프로젝트를 맡긴다는 거군요. 그렇죠. 로켓랩이 그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당당히 진입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발사체 쏘는 기술뿐만 아니라 위성 제조 능력까지 완벽하게 검증받았네요. 그리고 자료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에스카페이드 미션이요. 나사와 UC 버클리가 주도하는 화성 탐사 미션이잖아요. 아, 네. 에스카페이드 정말 중요하죠. 로켓랩이 쌍둥이 탐사선을 만들었는데 기존 비용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한 예산으로 심우주 탐사선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속도도 훨씬 빨랐죠. 이건 로켓랩 기술력이 지구 저궤도를 넘어서 심우주까지 도달했다는 결정적 마일스톤입니다. 10년 주기의 최고 등급 과학 미션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셈이네요. 네, 저비용 고효율 심우주 탐사선을 입증했으니 앞으로 수주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10일 남짓한 간격으로 로켓 쏘고 최대 규모 위성 계약 따내고 심우주 탐사선까지 완벽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가이던스 쪽인가요? 네, 다음 분기, 즉 회계연도 2026년 1분기와 연간 가이던스입니다. 1분기 예상 매출을 1억 8,5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사이로 제시했어요. 팩트셋 예상치가 1억 8,400만 달러였죠. 맞아요. 가볍게 상회했습니다. 심지어 2026년 연간 예상 매출은 무려 8억 8,546만 달러로 예상했고요. 가이던스 자체는 아주 훌륭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출도 역대급이고 수주잔고도 18억 달러가 넘어가고 매출 전망도 좋은데 왜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하락했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꽤 빠졌었죠. 네, 다음날 정규장에서는 무려 4.9%나 뚝 떨어져서 종가 69.1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가장 의아해하실 대목이죠. 도대체 이 4.9% 주가 하락의 진짜 이유가 뭡니까? 탑라인 숫자는 화려하지만 시장은 특히 성장주에 대해서 그 이면의 디테일과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반응하거든요. 세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제가 볼 땐 약간 과도한 밸류에이션 부담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선반영된 높은 기대감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 전까지 1년간 주가가 무려 242% 이상 폭등했어요. 엄청난 랠리였죠.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 이슈라던가 독주를 견제할 대항마를 찾는 시장 심리가 상장사인 로켓랩에 몰렸던 겁니다.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었군요. 네, 밸류에이션이 완벽을 요구하는 수준이라서 웬만한 호실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기 버거웠던 거죠. 파티가 너무 뜨거웠던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매출 가이던스는 분명 좋았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단기적 수익성 악화 우려입니다. 아까 매출은 좋았다고 하셨지만 1분기 예상 조정 EBITDA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아, 수익성 지표요? 네, 회사가 1분기 조정 EBITDA를 마이너스 2,100만 달러에서 마이너스 2,700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1,580만 달러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즉, 매출은 느는데 적자 폭은 시작 예상보다 깊어질 거라고 회사가 가이던스를 내린 거예요. 돈은 더 버는데 빠져나가는 적자는 심해진다. 구조적 과도기 때문인가요? 우주 시스템 쪽 비중이 커져서요? 네, 비즈니스 믹스 변화에 따른 전형적인 성장티통입니다. 우주 택배 서비스인 발사는 이익률이 높지만 우주 시스템은 종합건설사 같은 거라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8억 1,600만 달러짜리 SDA 계약처럼 앞으로 덩치를 키울 거대한 매출은 대부분 마진이 낮은 우주 시스템 쪽에서 나옵니다. 덩치는 커지는데 남는 건 적어지는 구간이군요. 네, 체력 소모가 심한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월가가 단기적인 마진 축소를 매도 명분으로 삼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뼈아픈 악재가 하나 숨어 있던데. 가장 직접적인 트리거였죠. 야심차게 준비 중인 중형 발사체, 뉴트론의 발사 지연입니다. 아, 현재 쏘는 일렉트론은 소형 로켓이잖아요. 스페이스X의 펠컨 9이랑 승부하려면 뉴트론이 필수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입을 위한 핵심 무기인데 일단 탱크 정수압 테스트 중에 파열 결함이 발생했어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졌다는 건가요? 네, 우주 개발 과정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보완하느라 당초 2026년 중반이었던 첫 발사 목표가 2026년 4분기로 연기되었습니다. 몇 달 지연된 거지만 투자자들에겐 실망 매물을 던질 강력한 명분이 되었군요. 스페이스X 대항마를 애타게 기다리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엔 타격이 있었죠. 240% 오른 주가, 이비타 마진 악화 우려, 뉴트론 지연까지. 퍼즐을 맞춰보니 왜 매출과 수주 잔고가 역대급인데도 주가가 69.10달러로 4.9% 주저앉았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네, 복합적인 요인이었죠. 그렇다면 경영진도 이 우려를 뻔히 알았을 텐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메시지를 냈나요? 단순 숫자 방어가 아니라 정체성 변화를 어필하던데. 맞아요. 경영진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강조했죠. 핵심 키워드는 프라임 계약자였습니다. 프라임 계약자요? 하청이 아니라 메인으로 프로젝트를 딴다는 거잖아요. 네, 예전엔 거대 업체에 위성을 배달하거나 부품을 납품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미국 정부가 아예 전체 시스템 설계를 총괄하는 1차 메인 계약자 지위를 로켓랩에 주고 있다는 거네요. SDA 계약이 그걸 증명하는 확실한 포트폴리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한 건 M&A 소식이었습니다.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옵티컬 서포트 잉크랑 프리시전 컴포넌츠 리미트들을 전격 인수했다고 밝혔잖아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주 시스템 부문의 낮은 마진율을 극복할 해답이거든요. 외부 협력사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로 흡수하는 전략이군요. 내부화해서 이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단기적인 EBITI 적자에 실망한 투자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라고 어필한 셈이네요. 네. 단기적 이익 회소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논리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볼까요? 제가 글로벌 IB 리포트로 보니까 분위기가 재밌더라고요. 목표가 쪽 보셨군요. 네, 니덤은 목표 주가를 95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정규장 종가가 69.10달러였는데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거죠. 그렇죠. 더 잠이 있는 건 켄터 피츠제롤드입니다. 목표 주가를 오히려 기존 72달러에서 85달러로 훌쩍 상향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어요. 놀라운 반응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FA는 무려 120달러라는 타겟 프라이스를 던졌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이 4.9%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월가의 시각이 왜 저렇게 긍정적인지 명확해집니다. 어떤 그림이죠? 월가 베테랑들이 뉴트론 지연 리스크나 마진 축소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로켓랩의 장기적인 펀더멘탈과 독보적인 성장 궤도에 훨씬 큰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아, 압도적인 실행력이란 프라임 계약자로의 진화에 점수를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주경제라는 메가 트렌드 안에서 스페이스X의 유일한 상장 대안으로서 장기적인 파이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으니 사야 한다는 1차원적 결론은 아닐 테고요. 우리 투자자들이 향후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하는 체크포인트 2가지 짚어주시죠. 네,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수주 잔고의 실제 매출 전환율입니다. 18억 5천만 달러 수주 잔고요. 네, 회사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 거대한 수주 물량 중 약 37%가 향후 12개월 내에 실제 매출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18억 5천만 달러의 37%면 1년 안에 대략 6억 8천만 달러가 넘는 현금이 장부에 찍혀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막대한 수주가 지연 없이 제때 실제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는지를 매 분기 실적 때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병목이 생기면 주가가 흔들릴 수 있겠군요. 이게 진짜 제조 능력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황지네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두 번째는 자명합니다. 뉴트론 개발 진척도입니다. 발사가 2026년 4분기로 지연되긴 했죠. 네, 하지만 희망적인 마일스톤도 있었습니다. 헝그리 히포 페어링 시스템이나 핵심 추력 구조물 같은 부품들이 무사히 자격 검증을 통과했어요. 조립 라인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올해 4분기 첫 발사 전까지 끊임없이 진행될 연소 테스트나 구조물 압력 테스트의 성공 여부가 주가의 강력한 핵심 트리거가 될 겁니다. 성공해야만 스페이스X가 독식하는 시장에서 파이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 뉴트론 테스트 관련 뉴스 플로우를 매의 눈으로 봐야겠네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도 기존 프레임을 깨고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상인가요? 로켓랩은 스페이스X라는 거인과 경쟁하면서도 방위 산업과 우주 시스템 양쪽에서 독자적인 파일을 무섭게 키우고 있죠. 네. 과연 인공지능 발전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올 때 핵심 부품 조달부터 위성 조립, 우주 궤도 안착까지 자체 해결하는 로켓랩의 수직 케어라 전력이 어떻게 될까요? 아, 어쩌면 단순 발사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거대한 부를 창출하는 진짜 황금알을 낳게 되지 않을까요? 엄청 먼 관점이네요. 단기적인 주가 하락 이면에 숨겨진 이 거대한 우주 산업의 넥스트 스텝을 투자자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와, 정말 가슴이 뛰는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인공지능과 우주 데이터 센터의 결합이라니 상상 이상의 메가 트렌드가 잉태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주시해야 할 흐름이죠. 오늘 나눈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의 훌륭한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켓랩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 정리와 주가 하락 이유를 분석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탭들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